민재 아니 민규의 뭐야? 민재? 이거 아직도 내일이 최종이에요. 나는 오. 거야. 어려요. 와, 아깝다. 와우. 와우. 뭐일까? 똑바로 안 고쳐서 본다 못 맞춘 사람 문민규, 김연우 안 끝냈고, 수인 안 끝낸, 푸는 것도 안 끝낸 중. 아니, 칠까지. 책 읽고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숙제 삐뚤인 사람 뭐야? 네. 민규, 우리 숙제표 마지막 배우지 않았습니다. 최인우. 저는 그 중간에 있는 그 쌤 중간에 글씨에 이제 책감사 한 번씩 할 건데 중간에 10점이 안 돼 있거나 근거가 안 써 있거나 글씨를 개판으로 썼거나 중간에 건너뛴 게 보이는 순간 좋은 소리 안 나갈 거예요. 자기 책 관리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관리하들 아시겠죠? 결석이 생기면 그 숙제 어떻게 해놔야 돼 얘들아? 네, 가능한 그 다음 해당 시간, 해당 과목 시간이 되기 전까지 채워달라고 말씀드렸고 여자는 선생님 지금 수업을 시작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채점하겠다고 붙들고 있는 건 네, 할 일 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이죠. 자, 오늘은 좀 너무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참 갈게요. 수업. 실크로드, 그다음 동화. 오늘 스프레드를 구하겠지. 실크로드가 뭐라고 했었지, 쌤이? 비단길. 비단길이라 했지. 제 비단이 왔다 갔다 하던 뭐야? 무역로예요. 무역로. 무역로라는 건 무역을 하였던 그 당시에 어떤 통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unbelievably. 그 다음에 the road. 그 다음에 동사 about부터 old까지. 오. 자, 이거 ATM 처리해야 돼? 보어 처리해야 돼? 오. 보어 처리할 거야. 왜? 네, 잘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about을 보고서 전명구라고 생각을 했으면 보어 처리를 못 할 텐데 여기에서의 about을 우리는 무엇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부사로 처리를 한 것이다. 왜? 대략으로 숫자라는 숫자 표현 앞에. 앞에서 약 대략이라는 표현으로 쓰였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오즈까지가 다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라고 해줄 수 있겠죠. 다음 추억 그 다음에 동사 more than 10,000 kilometers 목적어 처리할게요. 그래서 more than도 그냥 뒤에 누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부터 century까지 다음에 the Silk Road 주어 동사 was a maritime trade route 뭐겠죠? Asia and Europe AM 처리하셔도 되고 앞에 있는 루트에 대한 설명으로 해서 AM 처리하셔도 돼요. 둘 다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됐어? 자, 첫 번째 문단 여기까지 빠르게 해석 체크해볼게요. 해석해주세요. 한 문장씩 정리하고 갑시다. 자, 빨리 갑시다. The Silk Road is one of the world's oldest trade routes. 실크로드는 이거 그냥 실크로드 대명사로 불러주셔야 돼. 왜냐면 문장의 시작점을 고유명사로 불러주셔야 되는 이유는 S, R 두 단어가 지금 어떤 걸로 표현이 되어 있지? 대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문장 중간에서도 대문자로 표현이 되는 거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해줬지? 고유명사라고 표현을 해줬어. 그럼 고유명사가 무엇이었죠?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 누군가의 이름 같은 거, 행성, 사람, 도시, 지역, 나라 등의 이름들을 우리는 고유명사로 표시를 해줬어요. 그치? 자, 그러면 실크로드의 비단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실크로드라고 불러줄게요. 자, 실크로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역 루트들 중 하나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거 어떤 기준으로 나가 있어? 그렇지.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었어? 원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어떻게 됐지? 가장 모모한 것들 중 하나.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하나에 일치해야 돼서 얘를 주어 자리에 써서 수일치를 하게 된다면 단수로 취급을 해줘야 된다. 자, unbelievably 믿을 수 없게도 the road is about 2,000 years old. 그 길은 대략 2,000년 정도가 되었다. 2,000살이다 라는 걸
거 2000년 정도 된 길이에요 라는 거겠죠? 자 그것은 몇 미터까지 멀리 뻗어나갑니까? 1000km. 10,000이니까 10은 몇이야? 10이고 1000은 1000이지. 그럼 1000 다음 반이 뭐야? 만이겠지. 그럼 1000km 이상을 뻗어져 나간다. 즉 그러면 실크로드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1000km 이상의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가 되는 거야. 1000km 이상의 됐지. 이때 당시 자동차가 있었겠니? 없어요. 비행기 있었겠어? 없었겠지. 없었어. 그치 없었어. 2000년 전이기 때문에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인공적인 수단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뭘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됐을까? 저는 10,000km가 넘는 걸 낙타같이 탈 수도 있겠고 혹은 마일이라든지 직접 걸어서 나의 다리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만 했던 그런 거리예요. 됐지? 쉽게 들리지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몇 세기 전에? 그렇지. 14세기 전에 실크로드는 어떤 곳이었어요? 중요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14세기 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중요한 무역로였어. 어디랑 어디 사이를 잇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럼 실크로드에 대한 설명이죠.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그러한 무역로고요. 그 다음에 2000년 이상 되었고, 그 다음에 1만 킬로 이상의 길이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이 문장 갈게요. 1문단에 대한 건 실크로드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실크로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쇼. The Silk Road 그 다음 동사 was not a single route. 뭐하겠죠? but 접속사 extensive network of trade routes. 오. 추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될 거 있을 것 같아. 정렬. 병렬 누구? 싱글루트랑 어스탱러처랑 디스텐스. 확실해? 여기서 좀 중요한 거 하나 톡 하고 뽑아줘야 되는 거 있네. 트레이드. 잘 안 보이는 거. 잘 안 보이는 거 있어. 근데 부분 분석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미래는 더 안 보일 거야. 부분 분석이 없다는 전제. 나데이 버들 좀. Not A, 버. but B예요. Not A, but also B가 아니라 그냥 Not A, but B였지. 이거 하면 어떻게 했지? A가 아니라 B다라는 거였지. 그럼 우리가 힌트를 걸어야 될 건 부분 분석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제 동사를 처리를 해주고 not A 자리에 뭐 1, 그 다음에 what B 자리에 뭐 2 이렇게 써주시면 확실해지겠지. 강조를 위한 거예요. 자, A, B가 무슨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지? 네, 상관 접속사였어요. 등위에서 시작을 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의미를 좀 강화하는 거겠지? 상관 접속사에 들어가 있고 상관 접속사의 시작점은 어디라고 했어? 지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슨 연결이 나와야 돼? 병렬 연결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다? 명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루츠도 명사고 저기는 트레이드 루츠도 명사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갈게요. The road. 주어, 그 다음 동사. starting. F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네, 끝까지. 킹덤까지. 정확하게 단어로 구사해주세요. 그냥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단어로 구사합시다. F부터 킹덤까지 가로치고 뭐라고 하시면 돼요? ADM 불러주시면 되겠지. 자, 근데 갑자기 또 문장 중간에 뭐로 시작한 게 나와? 대문자로 시작한 게 나와요. 그치? 아까도 했었어. 자, 우리 문장 중간에 갑자기 뭐로 시작한 게 나왔어? 대문자로 시작한 게 나왔지. 아까 대문자로 시작하는 건 뭐라고? 고유명사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문장 중간에 이렇게 고유명사 나오니까 니네가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모를 확률이 높겠지. 그러니까 다시 컴마로 뭘 해준 거야? 설명을 해준 거야. 그럼 얘랑 얘가 무슨 사이? 같은 사이. 그래서 동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지. 그래서 장안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나? 캐피터. 네, 수도예요. 여기서 또 캐피탈 대문자 이지를 써놓고 있으면 안 돼야 되지. 자, 캐피터 수도입니다. 중심지였어요. 자,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continue 동사, 그 다음에 last word
ING가 우리 뭘 떠올려야 돼? 공격. 공격도 어디서 써야 돼요? 그런데 아. 뭘 떠올려야 됐지? 배열. 자, 문장의 시작을 주어 동사에서 쭉쭉쭉 나가다 갑자기 컴마 다음에 ING가 나왔어.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지. 단순한 식기면 지금 문장 저렇게 쓸 수 있어, 그치? 그럼 컴마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ING가 나왔대. 그럼 이 ING의 쓰임은 뭐야? 네, 분사에서 유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해줬어요. 그럼 얘를 동사로 확인을 했을 때 얘에 연결된 주어는 누구야? 그 분사 구문의 주어? 원래 네, 원래 주어, 주절의 주어겠지. 왜? 만드는 규칙에서 주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컴마 ING가 나와 있을 때 우리는 뭘 의심할 수 있다고? 분사구문 떠올릴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분사구문 사실상 누구로 만든 거였죠? 분사구문은? 부사들 부사절을 부사구로 축약하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분사구문은 뭐였지? 부사절을 부사구로 축약하는 거였어. 이렇게 축약을 해서 나가는 과정이었지. 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를 구문 분석해주세요 라고는 뭐라고 내줄 수 있어? ADM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분사구문에서 시작했던 거 얘는 원래 부사절에 뭐 했다는 거야? 커넥팅 동사였다는 거겠지. 그럼 얘가 동사였을 때 one oasis가 목적어 역할을 원래 하던 거 그쵸? Another a person ages great desert ADM 처리를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리고 각각 ADM 처리로 이렇게 쪼개주셔도 돼요. 어플러스부터 끝까지. 됐습니까? 자, it 그 다음에 went through the Himalayas and split ADM이겠죠? 됐습니까? went에서 끊었어요? 그러면 through 어떤 분사로 처리했다? 전치사로 처리했다. 전치사 뒤에 뭐 나와야 된다? 명사 나와야 된다. 됐습니까? 눈에 힘 주시고 눈 뜰 때 힘 주고 뜨시고 자, one branch 주어 그 다음에 past 그 다음에 through Russia ADM이겠지? and 접속사 그 다음에 was connected 동사 to Europe ADM인데 역할은 네, 등위 접속사죠. 등위 접속사 나오면 뭘 떠올려달라고? 병렬 연결 떠올리시라고. 누구랑 누구? 패스드랑 네, was connected예요. 누가 턱 빼기 시작하면 잡는다. 자, 그 다음 네, another 주어 turned 동사 south ADM 처리하고 toward India ADM 처리해줄게. 1문단 실크로드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다음 2문단 어떤 내용 가는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치? 자, 실크로드는 어떤 곳이었대? 하나의 무역로가 아니라 그렇지 하나의 길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만 킬로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길이의 길인데 단 한 개의 길이 아니라 어떤 것이었대? extensive 했대. 광범위한 네트워크였대. 네트워크가 뭐예요? 연결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슉슉슉슉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하면 연결망입니다. 그래서 무엇의 연결망이야? 무역로의 방대한 네트워크였다. 됐습니까? 그럼 실크로에 대해 좀 더 상세 정보가 나오네요. 하나의 무역로, 광범위한 무역로 집합이죠. 그래서 무역로에 집합이었다. 자, 그 길은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장안이라는 곳에서 시작했는데 그 장안이라는 곳이 어디였어? 카피처 수도였는데 어떤 중국? 에이시안지. 그렇지. 현재 중국이 아니라 고대 중국의 수도였던 장안에서 시작을 했어. 됐지? 지금의 수도랑 달라요. 장안은. 그치? 자, 계속 it continued. 그것은 계속 이어졌어. 그게 뭔데? 그렇지. 이거 실크로드예요. 그 무역로는 이어졌어요. 어딜 향해서 westward. 그렇지. 웨스턴 서쪽
서쪽이죠. 서쪽을 향해서. 그래서 connecting 뭐였어요? 연결해줬어요. one oasis. 한 개 오아시스를 to another. 또 다른 아시아에 오아시스로. 그렇지. 하나의 오아시스에서 또 다른 오아시스로 연결을 계속 쭉쭉 해준 거야. 뭘 통하는? 아시아의 커다란 사막들을 관통하여. 그 사막 안에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 오아시스가 있겠지. 오아시스가 어떤 곳이지? 물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지하수가 사막을 뚫고 올라와서 그 근처에서만 물이 이렇게 퐁퐁 쏟아져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자기는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한 존재겠고, 그럼 사막을 횡단할 때 어디를 잘 확인해야 돼? 오아시스를 확인을 해야 뒤지지 않을 수가 있겠지. 탈수 현상으로. 그러면 장항에서 시작을 해서 사막을 들어갔어. 그러면 바로 다음 이동 경로를 어디로 선택하겠어? 오아시스로 가는 건 1번 오아시스로 가는 게 목표겠지. 그럼 여기에 도착을 했어. 그럼 이제 물을 정비한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는 게 목표야? 2번 오아시스. 그 다음 또 어디? 3번 오아시스에서 사막을 다 뚫고 지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오아시스마다 이렇게 거점들을 연결을 해서 잘 지나갈 수 있게 그런 경로를 마련을 해본 거야. 무슨 말인지 했니? 자꾸 몸이 기대고 있거나 턱을 베거나 눈에 힘 풀고 딴 생각하거나 잠 오기 시작할 거예요. 최대한 졸립지 않을 수 있게 눈에 힘 빡 주시고 깜짝이야. 힘을 딱 주시고 내가 힘들어서 내가 그래서 미안해요. 네. 눈에 힘을 좀 주시고 자꾸 하품 나온다고 해서 입 쩍쩍 벌리고 하시면 제가 참 행복하겠죠. 그쵸?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모르겠지만 됐죠? 자, 계속 갈게요. It went. 주워 간다 걔는 쭉 연결되어 있어요. 뭘 통해서? 그렇지. 히말라야랑 스플릿 했다는 건 어떻게 된 거야? 쪼개져서 즉 히말라야 산맥과 그 쪼개진 통로들을 연결했다는 거겠지. 그것이 또 뭐야? 실크로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쭉쭉쭉쭉 그 실크로드들이 이어져 나가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One branch passed through Russia. 하나의 줄기는 러시아를 통과해서 지나갔어요. And was connected to Europe. 그리고 유럽으로 연결되었죠. 됐어? 자, 그 다음에 another turned south. 다른 가지는요? 사우스가 어디야? 우리나라가 서한이었군요. 깜짝 놀랐네요. 우리나라의 이름이 바뀐 줄 알았잖아요. 엄청나, 그치? 예, 깜짝이야. 자, 다시 또 다른 줄기는 어디를 향했어? 남쪽을 향했어. 어디를 향해서? 인도를 향해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 무역로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자, 그래서 연결을 해주는데 무역로의 집합인데 시작은 어디였어? 중국. 네, 중국 수도 장안.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사막 통과 아시아에 있는 사막 오아시스들을 이은 거겠죠. 그 다음에 뭐 했어? 히말라야 산맥 여기까지 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갈라져서 하나의 가지는 러시아로 가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그리고 하나는 유럽인데 인도. 아니야,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을 가겠다 미안하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남쪽으로 가서 인도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 분석을 이렇게 놓쳐야겠네요. 얘가 동사 1이고 얘가 동사 2로 놓쳐봅시다. 이렇게 그럼 갈라졌어요. 통과해서 그 격까지 산맥들을 통과한 게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을 통과하고 얘네가 갈라졌다고 얘기를 해주셔야겠다. 됐어? 그러면서 붙여놓으시고 내려가도 되죠? 네. 자, the road got its name. 그렇지. 그 다음에 from the time is the train. 그 다음에 위치가 나왔을 때 우리가 뒤를 봤더니 누가 없어? 주어가 없어. weekend. 두 사람이 갈 수 있죠. during부터 끝까지
ADM이니까 ADM이지. 그러면 여기서 위치의 역할은 주격 관계 관계대명사.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 앞에 누가 보여? 사물. 산마가 보이실 거예요. 그럼 산마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뭐라 그랬었지? 계속적 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계속적 용법의 일종 ADM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 용법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그 명사는 이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다 했죠. 그럼 ADM으로 줄여요. 네, ADM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wealthy European 누가 오늘 좀 못한다. wealthy Europeans 그 다음 동사 were willing to pay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 pay for까지 처리하셔도 돼요. 그럼 선생님 왜 be willing to를 하나로 묶었을까? 수거 표현이었죠. be willing to 다음에는 뭐가 나와? 명사 명사 원형은 처음 들어보는데 당황했어 지금. 오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명사 아니요, 그냥 명사 지금 원형이에요. 예. 위치안으로 가려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문성아 이러면 좀 곤란해, 그렇지? 의시한번에 가기 싫어서 약간 바보짓 하는 건 아니지? 깜짝이야. 네 얘기하지 말고 자기 소개하지.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갑자기 자기 소개를 해서 주목을 받고 싶다 이런 태도 좀 곤란해요, 그렇죠? 관점. 자, 너 얘기하지 마시고 너도 자꾸 자기 소개 하시는데 글렀어요 이미. 자, be willing to 우리 해석 어떻게 한다 했지? 이거. 많이 넘어갔다. 됐지? 자, 그 다음에 pay for까지 동사 처리했으면 this luxurious clothes를 뭐라고 처리할 수 있어? 목적어 처리할 수가 있겠지. 아까랑 정반대로 갖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로만 consider 동사. 그렇지. 그 다음에 silk 목적어. 그 다음에 worth its weight 목적격 보호 처리하시면 되겠죠? in bold ADM 처리해주시면 되겠다. 됐지? 자, gemstone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아이템까지 전부 다 쭉 뭐야? 주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동사 carry 올 다음에 on this road ADM 처리해주고 사이에 있던 also 맞아요. ADM 처리하시면 되겠지. 됐어? 주어가 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가져와 진주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지금 주어 긴 거야 아니야? 긴 주어 거예요. 길잖아, 그치? 근데 이거 가져와 진주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사실 주어가 길어서 가져와 진주했어요 하면 틀린 설명이야. 애기 때 그냥 이해시키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준동사라든지 혹은 어떤 절개념이 주어 자리에 가 있으면 본동사와 혼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뒤로 돌려 써주는 게 가져와 진주어의 기본 핵심이에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however 접수사. 관계부사 아니에요. 접속부사예요. 접수사 맞네. 접촉부사라고. 민규달. 네, 동사. 그 다음에 next silk road from end to end. 그 다음에 goods. 주어. 동사. or generally past tense. 그렇지. 그럼 generally가 ADM. 그 다음에 ADM. from middleman to middleman. 자, very few 주어 처리해줬는데 그럼 few 앞에 지금 A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few 앞에 A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였지? 얘는 한 개는 부정이고 표현은 부정이에요. 네, 얘는 하나라도 있는 거니까 긍정으로 취급을 할 거라고 그냥 하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뭐로 처리할 거라고 했지? 부정. 부정이었죠. 표현이랑 부정으로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말하니까 맞기는 한데 그래 머리카락이 아예 나지 않는 것과 조금이라도 나는 건 차이는 있잖아, 그치? 머리랑 탈모는 다르죠. 탈모가 낫잖아요. 그치. 탈모는 머리카락. 차라리 내 머리가 낫지. 야, 근데 그래야지. 하나 있을 때는 대머리가 낫지. 아니 누가 그건 그 사람 심정에 돼봐야 알는 거지 모르는 거지. 한 가닥이라도 되게 소중하게 나에게 한 가닥하고 소중하게 이렇게 영양제를 발라줄 줄 누가 알아. 모르는 거잖아.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 한 가닥이나 이렇게 길러가지고 나의 소중한 한 가닥 하고 열심히 그거 빗어주고 있을 줄 어떻게 하냐? 이거 그 사람도 안 돼봤으면 누구야? 이따가 뽑히면 이제 피눈물 나게 되지. 몰라. 자, 그래서
감정으로 봐주시면 돼요. 알겠지? 기후 가지고 하지 않아요. 엄청난 비유였어요. 자, 그 다음에 굿즈가 뭐야? 상품이야. 또 좋은 것들 이질할 때는 조금 곤란해요. 알겠지? 상품입니다. 상품. 미ddleman은 뭐야? 중간 남자가 하면 조지는 거야. 그렇지? 가운데 남자 이러면 망하는 거야. 중간상이. 중개인이라고 하셔도 돼요. 됐어? 우리가 농부한테서 직접 농작물을 사 먹어 안 사 먹어? 사 먹어요. 못 사 먹잖아요. 직구를 그렇지? 해. 너 많이 해. 너는 그러면 가지를 사기 위한 농구, 부추를 사기 위한 농구, 배추를 사기 위한 농구. 네가 알아서 다 아저씨들이랑 컨택해가지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직거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엄청난 걸. 대단해. 그럼 저기 가서 억울함도 해가지고 어이 고등어 사러 갔다. 어이 조개 사러 간다. 그치? 제가 우리는 보통 저런 삶을 살아요 안 살아요? 저 원시 우가우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저렇게 직거래를 잘 하지 않아요. 우가우가 화이팅! 자, 여튼 그래서 원신이 아니니까 이렇게 직거래를 안 하지. 그래서 보통 중간 유통 단계들이 있어요. 그러한 산지에서 물건을 일정 금액으로 떼와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우리는 보통 중간 유통을 2단계 아니면 3단계 이상을 거친 물건들을 받아먹고 있는 거죠. 됐어? 그래서 그 중간 상인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해석합시다. The road got its name. 도로는 이름을 못 내볼까? 이거는 길은 도로가 아니라 길이겠죠. 아직 도로 안 깔렸어요. 자, 그 길은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의 이름 무슨 이름이야? 실크로드죠. 지금 계속 실크로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실크로드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무엇으로부터? From the China to Silk Trade. 중국의 비단 거래로부터 그래서 비단 거래를 해서 이름을 얻게 됐다는 거야. Which began during the Han Dynasty. 그리고 그 거래는 시작했어요. 언제? 한 왕조에서 됐으니까 중국의 오랜 역사들 중 한 왕조가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시기를 거래를 시작했대요. While the Europeans were willing to pay for this luxurious clothes. 예? 부자 유럽 사람들은 부유한 유럽인들은 부자 유럽 사람들이라는 식이나 우리가 그거밖에 안 되면 안 되지. 부유한 유럽인들은 기꺼이 지불할 그렇지 기꺼이 지불했어요. 무엇에? 사치스러운 이 사치스러운 옷감에 그 사치스러운 옷감이 뭐야? 비단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비단에 기꺼이 돈을 지불을 해준 겁니다. 자, Romans considered silver worth its weight in gold. 로마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실크를 그것의 무게가 무게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무엇의 무게만큼의? 금의 무게만큼. 동량의 금의 무게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의 무게는 무엇의 무게야 지금? 실크, 비단의 무게겠죠. 비단과 금의 무게가 똑같을 때 값어치가 똑같다, 동량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자, gemstones, perfumes, tea, fine china, and many other items were also carried. 보석, 원석, 향수, 차, 도자기, 그렇지, fine china라고 하면 china가 원래 도자기를 뜻하는 용어였어요 그때 당시. fine china라고 하면 도자기야, 도자기. 아시겠죠? 도자기랑 다른 많은 상품들이 또한 이동되었어요. 언제? 어디에서? 이 길을 따라서. 이 길이 어디야? 실크로드겠지. 지금도 그거예요. 차이나가 도자기. 본 차이나를 도자기라고 할 거예요. 메이드 차이나죠. 도자기에서 만든. 자, however, 하지만 very few traveled this Silk Road. 아주 극소수만이 이동할 수 있었으니까 대부분은 이동할 수 없었어. 그 실크로드를 from end to end. 끝에서 끝으로 즉 장안 시작점에서 유럽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도달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대부분 실패했다는 거야. 가다 뒤졌다는 거야. 되셨어요? 예? 예? 이때 당시에 가다 실패했다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막에서 길을 헤매서 죽던지 아니면 가다가 네, 그것 때문에 이차대로 길을 안 깔아요. 당연히 안 길을 깔아요. 깔아를 누가 깔 건데? 그 길을 까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랑 노동력은 누가 감당을 할 건데? 길 만드는. 그럼 길을 누가 만드냐고?
실크로드는 사람들의 피로 만들어진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실종되고 없어지면서 사막의 어딘가에 묻히던 아니면 가다가 도적들한테 목숨을 빼앗기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이 길로 가면 뒤지는구나, 이렇게 해야만 살아남는구나를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목숨값으로서 알게 된 정말 희귀한 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비단의 값어치를 금과 동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실크가 만약에 그렇게 쉽게 거래되고 많은 물량이 거래될 수 있었으면 얘가 과연 금과 동량의 값어치를 평가가 됐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겠지. 사람들이 보통 값어치 있게 여기는 건 뭐지? 희소성이 없어서 그래요.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거 공급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럼 물건값이 어떻게 돼? 올라가겠죠. 실크가 그런 존재였던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거래를 하고 싶어도 약간 로또 당첨되듯이 다 뒤졌다가 유일하게 한 번 살아남았는데 걔가 대박을 쳤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포켓몬 봐. 응, 됐어요? 허니버 했지. 자,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아이템들이 거래되었고 그게 굉장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도 잘 여행을 할 수는 없었지, 이동을 할 수는 없었겠죠. 실크로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 goods were generally passed. 상품들은 그렇지, 일반적으로 넘겨졌어요. 중간 상인에서 중간 상인에게 중개인들한테 거쳐서 이동이 됐다는 거다. 다음 형세 정보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름의 유래부터 시작해서 상세 정보 2로 가야겠네. 자, 이름의 유래는 한 왕조에서 시작한. 근데 한 왕조가 한 왕조가 이름이 아니면 한 개의 왕조라는 한 거예요? 왕조가 있는 한이라고 하는 왕조가 있어서 당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그 나라야. 그러니까 한 왕조가 그냥 한 나라. 나라. 왕조는 한 나라야, 한 나라. 아 진짜요? 알고 있는데 그게 한 개의 왕조라는지 한 나라라는 한 나라. 뭐라고? 대문자. 아니 그리고 애초에 이게 뭐야? 영어로 대문자. 대문자는 뭐다? 고유명사. 주졌다, 그리고 그치? 저게 원이라고 나왔겠지 그러면. 애가 모자랐어. 미안해, 지금 수업을 자꾸 방해해서 우리 아이가 좀 모자랐어. 미안해. 자, 한나라에서 무엇을 시작했다? 비단 거래를 시작했고 비단 거래. 비단 무역. 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따서 실크로드라는 이름이 붙었지. 그리고 그때 당시 비단은 금의 가치와도 값어치가 있었다. 가치가 동급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었고 비단 외 다른 기관은 정도 이동. 여기서 치명적인 장점은 뭐였어? 없어요. 거래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그래서 중간 상인을 통해서 이 매개체가 된 거겠지. 됐어? 우와. 대박. 자, the Silk Road. 주어. 그 다음에 was not. Just a trade route. 뭐겠지? Knowledge, ideas, and culture. 그렇지. 그 다음에 spread. Spread the Silk Road. 겠죠? Trade. On the Silk Road. Was it an important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the great civilizations of China, India, Egypt, Persia, Arabia, and Rome? 발음이 아주 이상하시군요. Thank you. 그런 거. 됐죠? 우리 학교 영어 배우는 발음이 약간 영국식이시던데. 어떻게 멋지지? 자, 가봅시다. 내용 정리. The Silk Road was not just a trade route. 주어. 실크로드는 그냥 단순한 무역로만은 아니야. 즉 여기서 단순한 무역로만은 아니야가 뭐야? 물건 거래만 이 목적
목적이야? 물건 내가 물건 거래죠? 보통 무역로라고 하면 물건을 거래하고 물건을 이동시키는 게 주 목적이잖아. 근데 실크로드에서 물건 거래만이 주 목적이었어? 아니요. 이것만이 아니라 얘도 기본, 얘도 있지만 얘도 기본값으로 있지만 얘 말고 추가 알파 되는 애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거지. 그럼 추가 알파의 개념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지식, 생산가, 그리고 문화들이 퍼져 나갔어요. 물통에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자, 그래서 trade on the Silk Road, 실크로드를 통한 무역의 어떤 요소였어? 중요한 요소였어요. 무엇에 있어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문명의 발전입니다. 문명의 발전. 됐지? 그래서 동서양의 문화가 교집합을 만나게 된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실크로드예요, 사실은. 됐지? 그래서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어떤 나라? 중국, 인도, 이집트, 페르시아, 로마를 포함해서 즉 유럽에서부터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이죠. 됐지?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의 문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됐지? 그리고 상대정보에서 개론 단순 무역로가 아니라 문명 발전에 기여 특히 어떤 지식이나 생각, 문화를 지금의 이집트를 떠올리시면 안 돼요. 지금의 이집트는 그냥 약간 사기꾼 많은 나라 1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여행 가기 힘든 나라 1 이런 철수 느낌인데. 공부 지역이죠. 철수 공부 지역이죠. 여행 가지 마세요라고 이제 떠 있는 나라죠. 왜요? 위험해. 하면 뒤질 확률이 높고. 진짜요? 총 맞아 뒤지면 납치돼서 몸값 못 치르면 텍스터 많어. 텍스터 방.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네, 있는데 괜찮지 근데 않지. 티켓팅을 한번 갈 수야 있겠지? 비행기 혼자 타고 가요. 많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딱 갈 수 있는 권장 도시가 딱딱 정해져 있을 거야. 아 진짜. 거기만 딱 갈 수 있을 거고, 근데 그 도시에서 도시 이동도 일반적인 차편으로 못 하는 거더라. 왜냐면 가다가 중간에 약간 충전 사람이 야 멈춰. 그래서 거기서 저거 한대. 강도질을 하든 강도질만 당하면 다행이고 돈만 뺏기면 다행이고 약간 나의 목숨줄이 끌려가는 거지. 근데 자기도 충 들고 있으면 어떡해요? 같이 싸워. 아이. 아니 이길 수 있으면 싸워. 그리고 다른 나라 가실 때 위험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어떤 범죄의 사건에 휘말려 그럼 우리를 하나가 보호를 받느냐 아니면 보호를 해줄 수 없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그 나라에서 그것까지 자세하게 모르겠어 이집트가 그런지 근데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범죄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처리할 거다 외국인이라도 상관없다 가 돼서 그 나라의 법으로서 처리가 되면 약간 좀 힘들어 우리나라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살아남는 될 수도 있나 한국 대사관이 있나? 있겠지? 아마 대사관 다 있을 거예요. 설마 없겠어. 이렇게 하는데 없으면. 소말리아는 없어야지. 소말리아는 아예 이동 불가지역이잖아. 소말리아가 어디예요? 소말리아는 해적이 있어. 소말리아에서 원피스를 떠올리면 좀 곤란하고 컨트롤 C 컨트롤 B한 역대기야. 인천 닮았다고요? 아니야. 소말리아가 저는 나라예요. 소말리아. 나라 이래. 근데 굉장히 좀 위험하죠? 신수영이랑 신수영. 나라예요? 거기 여행 안 돼요? 안 돼. 아예 안 돼요. 거기는 사업하러 가고 싶은 걸 해도 못 가는 나라예요. 왜요? 메이드 인 소말리아 이런 거. 없어요. 거기 나라 무정부 상태여가지고. 뭐 메이드에 뭐가 있어야지만 그걸 나라라고 취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메이드 인 소말리아 가서 소말리아 무정부 상태 아니야? 아니 이집트에도 있어. 소말리아 지금 무정부 상태야? 2015년인가에 뭐 세워졌다고 하는데 유엔 인증 아직 안 받았었거든. 그러면 그러게 무정부 상태는 유튜브 찾아보니까 또 저런 거에 관심 많은 것도 좋아. 사회시대 상식에 관심이 많을수록 나중에 니네처럼 문수영이 아마 대세가 될 확률이 높은 세대에게 있어서 이거 같은 지식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나중에 니네 공부해야 되고 이런 관심이 있어. 유장 오케이 무정부예요? 아마 저기한테 뒤집혔을걸? 쌤 무정부면 사람 막 쥐고 다녀도 안 끌려가요? 무정부 상태가 되면 네. 거기에서는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끌고 갈 수 있는 동권력이 없잖아. 그 대신 거기 왜 좋아해? 걸려가지고. 아마
말이 있었는데 일어나서. 쌤은 이걸 이길 미로를 때마다 한 명씩 쌤 총알 맞춰도 안 죽어. 쌤은 튕겨내. 선생님 안경으로 총알. 아니 쌤 총알에다 어깨빵 하면은 선생님 피부가 비벼. 애초에 피부 자체가 튕겨는 아니 거야. 선생님 안경 그냥 블랙 멋으로 아니 그 선생님 안경 그거 그 시력 방지용으로 쓰시는 거라. 선생님 안경. 쌤 안경 옆에 이거 보면 아이언맨처럼 근데 바로 아이레이잖아. 선생님 안경으로 점수력 측정하기. 비브라니언 쌤 몸에서 나온 거야. 쌤 누르면 아이언맨처럼 코끼리로 변신한다니까. 멋져. 엄청 감사드려요. 자, 그 다음에 내용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하자면. 감정. 나와 있는 거니까 내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책책 내용 따라서 빅칸의 단어가 뭐가 들어갈지 해석하시면 되겠지. One of the largest blah blah trade routes라고 했는데 어떤 모형으로 그랬어? 올디스트. 가장 오래된 모형문다라고 해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지 정보 나열해 준 거기 때문에 알기 쉬울 거예요. 그냥 나와 있는 거 얘들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좀 읽어보시고 상식을 채워 가시는 걸 권고 드릴게요 사실. 왜냐면 생각보다 내가 이런 질문들을 찾아보는 걸 요즘 흥미있게 여기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형식의 수평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름이라도 한 번이라도 읽어봐서 나중에 나 저 이름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라는 느낌을 주는 거랑 아예 들어본 적도 없어요 라고 생각이 드는 거랑은 결과값이 좀 많이 다를 거라서 읽어보시면서 넘어가는 거 권고 드릴게요. 알겠지?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어느지였다가 탈출돼서 어디를 갔는데 그러다가 인도랑 이집트 서역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모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서역으로 찾아가는 중국에 되게 유명한 소설 있잖아. 왜? 서역에 부처를 찾아가는 펑푸무스? 열알. 왜? 되게 유명한 중국의 소설이 있잖아요. 수살 너무 맞아요. 맞는데 뭐라 손오공이랑 동료가 또 누구 있어? 성욱이 맞아요? 손오공. 아그 손오공이랑 그 저팔계 또 삼양법사. 맞아요. 삼장법사. 사오정. 네, 사오정 있죠. 걔네가 천축국을 향해서 간다. 천축국은 우선 인도를 가죠. 그래서 인도가 원래 불교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지? 자, 그래서 그거 해당하는 것들. 그거는 그 바위 깨고 나와가지고. 아그 그 손오공 원숭이. 세븐틴 노래인데. 죽기 쉬워가지고. 자, 그래서 영양풀이 같은 거 나와 있는 것 좀 보시고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은 쌤한테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숙제 해오시면서 질문해 주시고 네. 여기 나와 있는 요약문은 당연히 니들이 잘 해석을 해오셔서 채점까지 완료를 해달라. 그럼 챕터 5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Behind the Olympic Games. 이제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언제예요? 언제요? 8월. 7월이겠다. 어디서요? 파리. 동계올림픽. 동계에 무슨 동자야? 네, 이렇게 동계올림픽은 겨울에 해. 쌤은 하계올림픽이에요. 몇 단지예요? 몇 단지예요? 안 알려. 파리 쌤 호수말 사실걸? 몰라. 파리예요. 쌤 저번에 얘기해 주셨는데. 자,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는 국제 운동 경기로 애슬레이트,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축제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 올림픽과 리젠트, 최근 18년에 평창 동계 올림픽 이렇게 두 번의 호스트, 주최자, 즉 주최국으로서 올림픽을 개최한 경험이 있다. 서울 올림픽은 하계 올림픽이었고 평창에선 무게 올림픽이었지. 됐어? 네. 자, 친숙한 지금까지 올림픽은 언제 시작이 됐을까? 자, 이 최초의 올림픽은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고대 축제로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고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실제로 그 신들을 믿었어요. 옛날 사람들에게는 실존한다고 믿어졌던 그런 신들이에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오스 탄생. 아니야. 자, 올림픽이 열리면 각 도시의 국가의 젊은이들이 올림피아라는 곳으로 모였다. 이거 과거의 얘기겠지? 자, 이들은 레슬링과 같이 올림픽 경기에 participate, 참가하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했다. 전쟁 중이던 도시들도 athletes. 그렇지. 최근 이 기간에는 전쟁은 entirely, 완전히 법칙으로 약속할 만큼 중요한 행사였다. 하지만 로마 시대에 이르러 올림픽은 더 이상 maintain, 유지되지 않았고 이후 1000년이 넘는
동안 세월 동안 잊혀졌다. 자, 그렇게 사라졌던 올림픽이 오늘날 부활을 하게 된 데는 프랑스의 교육가인 푸베르팅의 공이 크다. 그는 평안을 심볼라이즈, 상징하는 고대 올림픽 정신을 다시 살려내면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 그래서 그는 평생 올림픽의 발전과 운동 추진에 데디케이션 전신했다. 그 결과 1894년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자, 그의 노력 덕에 우리는 4년마다 멋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opportunity, 기회가 생긴 거다. 이어지는 글을 좀 더 읽어봅시다. 라고 했지. 네. 그 전쟁 중에도 멈춘댔잖아요. 네.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옛날 얘기. 세계대전 일어나도 멈췄어? 안 멈췄는데요? 안 멈췄냐? 예. 미안하다. 맞아. 저 애초에 거기서 안 열었는데. 근데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도 올림픽 하지 않았냐? 그래서 네? 그때 독일 올림픽이었나? 했을 때 독일이랑 경쟁하고 있던 다른 나라가 니네 이 경기 이기면 다 총살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선수들이 계속 총살당했던 걸로 기억나는 진짜요? 있었던 것 같은데? 줄다리기였나? 줄다리기 같은 거 아니야? 축구였나? 그런 공차기 종류였던 것 같은데 독일이 애들을 죽였던 걸로 독일에서 누군가를 죽였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A 나라랑 B 나라랑 싸우고 있었는데 어떤 나라에서 운동 선수들이 와서 경기를 참여를 했던 거야. 근데 니네 이기면 우리나라 사기 떨어지니까 니네 다 져야만 해 라고 미리 사전에 이제 깔아놨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전기를 참여해서 일본군이 니네 이기면 죽일 거야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독립의 희망이 있어 뭐 이러면서 갑자기 계열심에 해가지고 경기를 이겨버린 거지. 그래서 그 결과로 다다당 우리 중에 근데 올림픽 나올 때 저희는 일본만큼 1전 1지. 뭐라고? 퀴즈 내고 있잖아. 말? 뭐라고? 그 결승전에 일본이랑 만나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그거 말한 거 아니에요? 그 일제강점기 때 1장 끼고 지금 그 마라톤 할 때. 마라톤 할 때 그거 이제 아예 우리나라 이름으로 못 뛴 거잖아. 일본은 이름을 달고 뛰어야겠죠. 그거랑 게임이 다르지. 왜냐면 저번주 총살당한 그 선수들은 자기 나라 이름으로 뛰긴 했으니까. 폴란드 선수들이 죽었던 걸로 기억해. 홀란드요? 홀란? 되게 오래된. 홀란드? 홀란?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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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야? 진짜요? 그래서 이름 홀란드인 거야. 네덜란드 홀란드. 아. 이렇게 홀란드가 진짜. 조용히 해. 홀란드 홀란드.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레슬링은 굉장히 고대에서부터 해오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냥 치고 받고 근데 왜 레슬링? 레슬링은 레슬링 아니에요. 하다가 재밌잖아. 그게 레슬링. 레슬링 하다가 선생님은 엄청 다쳐서 한 이틀 정도만에 치고 그런 것도 있대요. 근데 레슬링이랑 씨름의 차이점이 뭐예요? 스링이랑 뭐예요? 실은 애초에 바닥에 닿으면 지는 경기인데 레슬링은 해서 엎어야 되잖아. 원래 빠떼루가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뒤집어 깔라고 하는 거잖아. 아. 근데 씨름은 여기서 엎어지는 순간 그게 한 판 끝나고 레슬링 엎어지면 이기는 거예요? 아니 레슬링은 엎어져서 뒤집어야 돼 사람. 내가 알기로 뒤집어서 어디가 닿아야 되는데 경기 규칙까지 상세하게 모르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죽을 때까지 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주짓수를 배워보고 싶다니까. 네? 진짜 배워보고 싶어. 그러면 무조건 배우면 안 돼요. 유도 배우셨어요? 선생님 주짓수 배우시면 쌍알리 하니까 때려눕힐 수 있어요. 선생님 배우면은 이게 너무 던졌어. 진짜 그냥 골목에서 깡패들이 불러도 그냥 쌤이 오라고 할 것 같아. 골목에서 선생님 자리 비켜드릴게요. 그런 거 있어? 쌤이 태어나자마자 간호사. 선생님 내가 태어나자마자 어땠다고? 간호사가 넣었어요. 쌤이 안 넣었어요. 의사분께서 간호사가 얼굴 쌤이 안으로. 얘들아 이번 주 얘기 한 번 더 해주자면 아마 집중 막힌 기간 될 거야. 지각자에 대한 집중 막힌 기간일 거고 따라서 실장님들이 이번 주에 지각하는 반 누구 반에서 어떤 친구들이 계속해서 반복 지각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체크를 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주 지각자들 제발 늦지 않으실 수 있도록 혹시 사전 고지가 되지 않은 왜 늦었어? 그러면 소물거리다가요 시간을 못 봐서요 버스가 조금 늦었어요 라는 싸소리를 하시게 되면 좋지 아니한 결과가 있을 터이오니 제발 부디 바라건대 똑바로 시간을 잘 챙겨서 오시면 좋겠다. 더불어 실장님들께서 1관, 2관, 4관에 계신 모든 실장님들께서 지각자 집중마크 기간으로 확인을 하시는 만큼 전체 단톡방의 선생님들의 관심도도 매우 높아질 거예요. 다시 말해 리더 숙제 이행도, 데일리 진행률, 그 다음에 숙제를 안 들고 와서 혹은 노트를 안 들고 와서 집으로 꺼져버렸어요 라는 멘트라든지
단어 결과에 와우. 대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주시하시는 기간이 될 것이다. 내 이름에 개똥칠쳐 하고 싶으시면 계속 던지셔도 되는데 계속 내 얼굴에 똥칠을 하면 나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릴 수도 있다. 얼굴에 공부를 똥칠을 하시면 참 좋겠다. 다시 한번 공부를 드리겠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오시고 결론 나온 건 없지만 7월이 되게 되면 한번 우리 학원에서 크게 바뀌는 격변이 좀 많아요. 7월이 되면 내치한 2기가 생기고 예비고 1반 새로 편성이 될 거고 예비 중1반도 오픈이 될 거고 예비고 3 정시반도 그때 오픈이 될 거고 그때 오픈이 되는 반들이 상당히 많은 만큼 담임 선생님 변동이 있을 확률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발 끝에 끝까지 제발 똑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알겠냐? 자리들이 바뀔 수도 있다고. 예. 저랑 맞아, 계속하게 매일 될 수도 있고요. 또 들고 있어요, 우시엠씨. 너를 안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똑바로 정신 챙겨서 해야 알겠냐? 오늘 내일 못 끝낸 사람들은 이따가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안 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언제 해야 돼요? 사진 찍어 보내라고 방금 이야기한 거